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빌보드가 뽑은 2020년 최고의 팝스타에 BTS 당당히 이름 올렸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8일 월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빌보드가 뽑은 2020년 최고의 팝스타에 BTS 당당히 이름 올렸다 였습니다. 빌보드에서 1981년부터 작년까지 그해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팝스타를 선정하는 연도별 최고의 팝스타 명단을 뽑았는데 2020년 최고의 팝스타로 BTS가 선정됐더군요. 참고로 2011년이 아델, 12년은 리에나, 13년은 마일리 사이러스, 14년 비욘세, 15년 테일러 스위프트, 16년 저스틴 비버, 17년 에드 시런, 18년 드레이크, 2019년 아리아나 그란데, 이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BTS는 이번에 다이너마이트로 14일에 열리는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그룹 퍼포먼스 부문의 후보로 올라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단독 공연까지 한다는데 수상까지 이어져서 K-팝의 역사를 새로 쓰면 한국인으로서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응원하고요.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더 잘못되지 않도록 인생 경험을 쏟아서 상담해드리는 시간,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불친절한 상담도 또 세고 강한 일침도 견딜 분들은 고민 상담을 보내주세요. 고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 상담을 해드립니다. 샵 1077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저희 본방 시간 안에 보내셔야 되고, 본방 시간을 놓치셨다 그러면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켜시면 되고요. 보는 라디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잘못된 월요일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저희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 목록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포맨시카 올인원을 드리니까 참여 많이 하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7273님, 신입사원 첫 월급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서 배텐 정주행하는데 포기할까봐요. 자꾸 미친 사람처럼 혼자 웃어요. 이제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귀에 꽂혀있는지 안 꽂혀있는지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혼자 웃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이런 것이 워낙 일상화돼가지고 사람들 신경 안 써요. 예. 걱정 마시고 배텐 정주행, 역주행, 정주행, 역주행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돈 날렸네라고 하신 분 있고, 블룩저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겠습니다. 1001님, 집에서 팔 운동을 시작하는데 어깨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네요. 운동 멈출까 봐요. 저도 어깨가 빠진 다음에 한쪽 어깨가 뭐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하게 되면 삐걱삐걱거릴 때가 있는데, 그 물리치료 해주시는 분께서 그거는 앞으로도 그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뭐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물리치료 받는 곳에. 예. 관절 체크. 2029님, 돼지 저금통에 간간히 남은 동전을 넣었는데 꽤 묵직하더군요. 다 꺼내서 세어봤더니 3만 원 정도 나왔어요. 빵 사 먹을 겁니다. 예. 뭐 되게 한 20년 전 문자 같아요. 예. 돼지 저금통도 그렇고 3만 원으로 또 빵 사 먹겠다. 예. 성재통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겠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모은 동안. 자, 5388님, 저는 배텐 월드컵 때 김치 월드컵 보낸 사람입니다. 베디가 열정적으로 음식 얘기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니 축구 중계하는 것 같아서 은근 흐뭇했습니다. 프리 후에 K리그 중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음식 얘기할 때만큼만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김치 월드컵은 여운이 좀 길게 남더라고요. 예. 집에 가서도 결국 뭔가 좀 먹었고, 김치 월드컵은 지난번에 저희가 국밥 월드컵을 좀 대대적으로
2주에 걸쳐서 했던 것처럼 조금 블록버스터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예 진심이었고 재밌었어요. 좋은 주제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미국에 브루스 윌리스가 있으면 베테는 이분이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스킨헤드 대표주자 The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영구입니다. 네. 너무 대배우랑 비교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예. 다이하드. 네, 저 같은 나부랭이랑 뭐. 나부랭이라뇨. 저희 베텐 1선발 게스트입니다. 네. 예. 저보고 블룩스 윌리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더 롱맨 오늘 도주룩으로 입고 오셨냐고. 아, 약간 빚이 많아 보인다고 하신 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 살짝 있네요. 예. 베텐 끝나고 바로 도주해도 될 것 같은 복장. 제가 딱 이 복장을 입어보니까 약간 이 복장을 사람들이 도주할 때 많이 쓰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일단 얼굴이 많이 가려주고 모자가. 네, 번거지 모자. 네, 그리고 일단 이런 게 좀 긴 검은색 코트 같은 거는 긴 코트. 예,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아하. 이것저것 뭐 남이 먹던 뭐 과자라든가 남이 먹던 빵 이런 거를 막 넣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네요. 금융 다이어트룩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딱인 것 같습니다. 예. 방송국 청경 아저씨 긴장하게 만드는 복장이라고. 누가 봐도 수상해 보여요. 그렇죠. 예. 괜찮죠 뭐. 익숙합니다 나름. 남이 버린 빵 아니냐고 하신 분 있어요. 버림빵 같은 거 넣고 이제 혼자 앉아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방송가에는 비슷한 헤어스타일의 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꽤 많죠. 빠꾸 씨 저희 한번 오셨었고. 윤성호 씨. 예. 그리고 홍석천 씨, 구준엽 씨, 쇼니 씨, 주호민 작가. 아. 예. 뭐 접점 있나요? 그 중에서 제가 뵀던 분은 윤성호 씨랑 예. 구준엽 씨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윤성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으면 저보다는 1년 후배고 나이는 형이거든요. 애매한 그래가지고- 족보.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제가 예전에 운동하다 한번 만났는데 네네. 친하게 얘기를 하려고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예,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되게 어색해졌어요. 서로 어색하군요. 전 되게 잘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느낌이 약간 되게 조용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좀 다르다 예.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헤어스타일만 예. 비슷할 뿐 성격은 사실 다르다. 쉽지 않죠. 그렇더라고요. 예. 네. 낯가리는 분들. 예. 채팅창에 동족 혐오라고 하신 분이. 그랬었습니다. 예. 9113님. 용국님은 빡빡이 코너 하느라 머리를 미셨던 건가요? 저도 이번에 관리하기 귀찮아서 머리를 밀어볼까 하는데 관리 팁 좀 부탁드립니다. 관리 팁은 특별히 필요 없고요. 이게 이제 뭐 귀찮아서 민다. 그러면 초반에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어색한데 이게 머리가 짧을수록 더 자주 밀어야 돼요.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렇죠. 약간 밤톨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보기 싫죠. 네, 그리고 은근히 모자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하. 네, 똑같은 모자를 뭐 360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돈이 들어간다는 거. 예. 쉐이빙 크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요? 머리에도 네. 발라야 되니까. 그렇죠. 보통 면도할 때 요만큼밖에 안 쓰는데 네. 머리는 이렇게 한번 확 헹구잖아요. 이렇게 예. 볼링공 닦듯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씁니다. 그렇다는 거. 그렇군요. 네.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면도하듯이 네. 매일매일 밀어줘야 되네요. 거의. 보통 한 3일에 한 번 정도 밀거든요. 3일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쉐이빙 크림 같은 게 생가계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쉐이빙 폼이랑 뭐 면도나 가격 다 해도 미용실 가격보다는 좀 싸다. 가격은 또 오히려. 네, 저렴한데 스타일은 한정돼 있다. 겨울에는 정전기도 생깁니다. 뭘 바르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스킨 바르죠? 스킨, 로션 바르고. 로션 바르고. 끝이에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샴푸 값이 안 들지 않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샴푸는 약간 눈물만큼 들어요. 좀 되긴 들고. 네, 한 2방울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런 왁스 안 바르냐고 하신 분. 너무 빛나요, 그러면. 광택이 나나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다. 모자를 많이 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용욱 씨 앞으로 온 문자들. 7264님. 저는 용국이 형이 세상에서 제일 웃겨요. TV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에피소드 얘기하면 빵빵 터질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세요? 안 불러주니까 못 나가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안 불러주고 불러준다 해도 저희가 좀 겁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저희 네.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직까지 지상파 이 수위 자체가 예. 제가 아직 들어갈 만한 수위는 아니에요. 끝도 없이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이분은 방송용도 아니고 땡투브용도 아닙니다. 네. 사성용. 그냥 제 옆에 성재 씨가 예. 실로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어야 돼요. 온리 사성용이고 그나마 지금 지상파 라디오인 베텐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사육사처럼 실로폰체를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거 없으면 방송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강력한 억제기. 15년 동안 정용국을 억제하며 SBS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하는 얘기 중에서 예. 이제 굉장히 많이 말을 걸러서 하는 거고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한 20%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는데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고릴라랑 모바일 메신저 다 저희가 모니터 가능합니다. 어디에든 보내주세요.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1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김일석님 남자분입니다. 지금 사귀고 있는 여친과 2년 됐는데 솔직하게 마음이 식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런지 헤어지자는 말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까요? 오래된 커플이죠.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거리인 것 같고요. 2년 되면 약간 그런 마음이 들게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상대에 따라 많이 틀린데 2년 정도 지났다. 솔직하게 마음이 식었다. 지금 말이 2년이지 제 생각에는 이런 기간이 예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쪽 여자분들 당연히 식었다. 그런 거죠. 김일석님이 얘기 안 하면 여자분이 곧 얘기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20살 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휴가를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 1년 반 정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똑같이 약간 시들시들해진 거예요. 서로?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세게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딱 전화를 했죠. 예. 해가지고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은 것 같아. 나 기다리기도 좀 힘든 것 같고. 일병이었어요? 상병이요. 상병 때. 네.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 그러더라고. 아니 난 말이 아직 안 끝났어. 여기서 그래 이러더라고. 뭐라고? 그래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네가 군대에 있어서 미안해서 얘기 안 했던 것뿐이지. 먼저 얘기해주니 고맙네. 그때 시절이면 공중전화라서 그 음질도 별로 안 좋았을 텐데. 그렇죠. 바로 알아듣었다는 듯이. 네, 저는 이제 뭐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통화를 오래 할 줄 알고 100원짜리 몇 개를 갖고 있었는데 50원 들어가면서 그냥 뭐 별말 없이 끝났어요. 예. 나름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쪽에서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좀 상대방의 상처를 받을까봐 나름 말을 돌려서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합니다. 어허. 근데 너무 쉽게 말이 나오는 거기서 먼저 얘기해주니 고맙네. 50원 엔딩. 네. 예.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2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사랑이 식었는데 연애라는 게 똑같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분도 무조건 식었습니다. 어허. 2년 정도 지났으면 이쪽이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이런 연애는 없어요. 채권 채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예. 그렇죠? 똑같다는 거죠. 이별값은 50원이었다. 네, 베텐의 문자 보내는 단문이랑 똑같네요. 가격이. 비슷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귀찮아지면 서서히 연락을 안 하다가 한 1주, 2주 정도 지났다가 톡이 딱 가서 그거 갖고도 사람들이 답장을 해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얼굴 보는 것조차 귀찮아질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분은 한번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그 여친한테 얘기를 해보면 거기서 크게 막 이렇게 저항하는 느낌은 없을 겁니다. 네, 합의하에. 예. 가는 콜렉트콜은 아니었죠? 휴가 나왔다니까. 네. 나와서 했다? 네, 휴가 나와서. 그럼 공중전화가 아니었겠네요. 홍중전화. 공중전화로? 네, 홍중전화죠. 네. 군인이 뭐가 있어.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약간 좀 추잡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여자친구를 다시 보려고 그 친구 집이 분당이었어요. 이별 선언을 해놓고 찾아갔다. 세게 나간 거지. 예. 사실은 니네 집 앞이야. 보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분당까지 갔어요. 전화를 거기서 한 거예요? 예. 근데 끝나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집으로 지금 잠실까지 왔어요. 광역버스 타고? 네. 예. 그러니까 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안 나오더라고. 그랬습니다. 예. 참 추잡하죠. 어쨌든 네. 바람 맞으러 분당 갔다. 예. 그런 게 있었어요. 버스비가 더 들었네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 한 1,300원 이 정도 됐으니까 잘못됐죠. 예. 자, 그러면 김일석님께 네. 어떻게? 이분은요. 이분은 어차피 네. 결국 헤어진다. 누가 먼저 얘기하느냐가 살짝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누가 먼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냥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좋은 사람인데 얘기하는 거는 그냥 너무 올드한 말을 그냥 덮어주는 얘기고 뭐 좋은 사람이겠지 뭐. 예. 근데 이제 이게
끝이 난다고 해도 뭐 인생이 끝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쪽도 시그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자기 생각하느라 그쪽 시그널 아직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에 헤어지는 게 훨씬 낫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빌미로 뭐 일부러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서로 이미 눈치 게임 중인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넌 이미 헤어져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넌 이미 헤어져 있다는 뭐야? 예. 예. 이분들이 이제 결국 만화밖에 안 봤기 때문에 이론. 예, 이론, 만화 그렇죠. 이론. 네. 예. 자, 그러면 김일석님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지금은 이렇게 헤어질지언정 2년 동안은 본인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만나서 얘기할 때 커피값은 네가 내자. 아니, 엔딩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엔딩 지금까지- 비용은 예. 정용 씨는 제일 싸게 들었네요. 50원. 50원. 아니 광역버스비 1,300원. 광역버스비까지 그것까지 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비까지? 쳐져야죠. 누가 거기 가서 전화하래. 참. 자, 배성재텐 이제 그러면 본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용국 씨가 일침을 쏴드릴 겁니다. 자, 김태식님 남자분입니다. 3월 9일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내일이네요. 오. 아내 선물로 뭘 사야 될까요? 항상 여유가 없어서 10에서 20만 원 정도의 선물과 꽃만 사들고 가는데 올해는 살 게 참 없네요. 그런데 전 항상 받은 게 없는데 꼭 사줘야 될까요? 성재형, 용국형 알려주세요. 많이 억울하네 지금. 굉장히 억울합니다. 예, 예. 3월 9일이 결혼기념일이다. 예, 느낌이 왠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그런가요? 기분이 약간 살짝 그런데 항상 여유가 없어서인데 기껏해 한 많아야 3바퀴 정도밖에 안 돌았을 것 같아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2바퀴 봅니다. 예. 2년 차. 예.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선물과 꽃만 사들고 갔다. 근데 꽃값이 한 요즘 비싸서 한 4만 원? 한 3만 원 넘어가죠? 근데 뭐 이제 기념일이다 그러면 5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예.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이제 필요 없는 말들이고 그 제일 중요한 말은 뒤에 있잖아요. 예. 전 항상 받은 게 없는데. 그렇죠. 핵심은 이거예요. 사줘야 할까요? 예. 이거 이제 약간- 결혼 기념일 앞으로 흐지부지하면 안 되나요? 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결혼 기념일을 보면 외식 같은 경우가 좀 많잖아요. 레스토랑. 예. 그리고 이제 와이프분도 좀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예. 뭐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일단 선물을 주기 싫고 그 주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 같으면은 이제 꽃을 약간 뭐 여유가 없다 그러면 뭐 장미꽃 한 송이에 예. 같이 먹을 수 있는 집에서 이제 같이 배달시켜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연을 보내기 전에 이미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이분.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이러려고 결혼했나? 나만 한 2번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 이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보통 이런 그 자기의 느낌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베테랑 얘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많이 화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기브 앤 기브. 예. 와이프도 뭐 큰 기대를 안 하지만 원래 해왔던 거를 안 하면은 이 사람이 좀 나한테 더 소홀해졌네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남자가 챙겨주는 게 맞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럼 저쪽에서도 뭔가 좀 성의 표시를 받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슬쩍 해야 되나요? 이거는 본인이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 잘못 예. 시작이 된 거군요. 예,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자가 밖에서 무슨 와이프 선물이나 이런 거를 뭐 준비를 해서 갖고 들어가면 와이프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딱 차려주면 둘이 앉아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연애했었잖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미 선물 고를 때부터 심술이 나 있어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무겁기도 더럽게 무겁고 이것도 갖고 가야 되고 또 꽃은 또 내가 버리겠지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 짜증이 좀 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처음부터 이 남자가 일방적으로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끄집어내서 내가 중단을 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선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서로 안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난 그런 선물 받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환불, 반송 이렇게 예, 되는 예.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겁니다. 싫은 티 내면서 선물하면 안 주느니 못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게 약간 그 살 때부터 막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예. 이거 주면 되게 좋아하겠다.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막 이래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저마다 좀 짜증이 나 있다.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정확한 속마음은 별로 기념하고 싶지 않다. 이게 속마음이야 진짜. 2부에 돌아옵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일침을 쏴드리는데 정용국 씨가 매운 일침을 쏴드릴 거니까 귀 열고 기다려주세요. 자, 먼저 0193님 거 보겠습니다. 네. 남자분입니다. 얼굴이 남들보다 좀 큰 게 고민인데요. 경락을 받으면 크기가 좀 준다고 하더군요. 최근에 월급이 20만 원 정도 올랐는데 경락에 돈을 투자해 볼까요? 20회에 160만 원이래요. 비싸네. 얼굴이 크다. 20회 예. 160만 원. 회당 8만 원이네요. 8만 원이요. 비싸네요. 아니, 얼마나 크길래? 아니 진짜. 제가 봤던 사람 중에서 이제 가장 컸던 사람이 대충 그 얼굴 사이즈가 자동차 핸들만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분들도 보면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예. 아예 그냥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근데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경락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사무실로 협찬 제의가 들어왔어요. 받아라. 네, 우리 사무실에 이제 연예인분들이 좀 있으니까 공짜로 해준다고요? 네, 예. 사진 많이 찍어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막내 때니까 니네도 같이 와. 그래서 가서 이제 딱 엎드렸어요. 예. 아주머니 딱 오시더니 엎드리세요. 그러더니 뭐 젊으신 분이라서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실 것 같아요 하고 우리 그 곱창 먹을 때 쓰는 앞접시 있죠. 예. 그걸 갖다가 뒤집어가지고 등을 막 긁는 거야. 예. 땅 파듯이. 예. 계속 긁어 그거를. 예. 너무 아픈 거야. 협찬이니까 내가 벌써 얘기를 못 하잖아요. 공짜로 받으니까. 한 20분을 긁어서 막 뼈가 찢어질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끝났어요. 그러다가 도끼를 다 뺐어요 내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하고 딱 봤는데 등에 시퍼런 그 검정색 멍이 양쪽 사이즈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멍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펴서 독을 다 뺀 거야 내가 이제 가는데 그다음부터 거길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경락. 너무 긁더라고. 그리고 막 얼굴을 막 이렇게 경락하는 경우에는 잘은 모르지만 막 얼굴을 많이 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초반에는 이 붓기 때문에 얼굴이 살짝 더 커질 수도 있다. 근데 그 단계가 지나가야 이제 좀 붓기가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건강 투자를 위해서 뭐 몸매 관리를 위해서 8만 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느냐? 원래 경락이라는 게 등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등을 하더라고. 얼굴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얼굴은 뭐 별로 안 하고요. 얼굴은 뭐 이상한 로션 같은 거 바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엎드려가지고 등을 거의 파가지고 등에서 뭐 뼈를 끊으려고 그러면 돈 내고 고문을 당했다. 거의 그랬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8만 원 내고 맞으러 가야 된다고?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근데 경락은 요즘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그때 TV를 통해서 봤던 내용은 뭐였냐면 사람마다 많이 틀려서 경락이 몸에 받는 사람들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아예 안 맞고. 근데 이게 약간 스트레스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이 안 통한 거니까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좋고 이게 20회에 160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회에 80만 원, 90만 원으로 끊는 게 낫지. 처음부터 20회에 160만 원을 끊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게요. 네. 한 번 정도 일단 받아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고. 그리고 일단 한 번이랑 먼저 한번 받아볼게요랑 그 두 번째 받는 거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한 번은 굉장히 잘해주거든.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진짜.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게마다 다르군요. 저도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럼 받으면 좀 이렇게 얼굴 그 붓기 빠질까요? 초반에 좀 부을 수 있어요. 더 부어요? 뺨을 너무 때려가지고. 때려요? 뺨을 막 때려 진짜. 네. 이게 뭐 피가 안 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 때리더라고.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맞는 경우도 있어요. 연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연육처럼 촥촥촥촥 막 때려요. 그럼 얼굴 큰 사람이 좀 작아질 수도 있긴 하는 거예요? 많이 맞아야 돼요. 많이 맞아요. 네. 채팅창에 바위 주물러서 돌멩이 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악담이네요. 그런 경우가 앞플러는 많죠. 차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근데 자기한테 투자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저는 초반부터 이렇게 그 비용을 크게 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성재 씨 얘기처럼 뭐 2, 3회, 1, 2회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맞으면 이렇게 싸게 가는 게 맞다. 아니죠. 처음부터 하는 건. 제가 경락 받으면 돈가스 망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네.
최은하님, 경락이 원래 그래요. 너무 아픈 걸 참을 수 있으면 효과는 있는 듯요. 효과를 보신 분인가 보네요. 그랬구나. 저는 뭐 독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담배 피우는데 진짜 없을 거라고 이제. 등 시커매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만약에 경락이 효과가 없으면 얼굴이 큰 게 아니라 뼈가 큰 거야. 이 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뼈 자체가 큰 거예요.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빚은 안 빠지나요?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지죠. 예, 빚은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요. 자, 익명이님, 남자분입니다. 패션을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티나지 않게 조금 꾸민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요. 머리를 살짝 볶는 건 어떨까요? 파마가 엄청 튀게 꾸민 거라고 느껴지진 않겠죠? 파마 외에 티나지 않게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뭘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아니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예. 예. 머리를 살짝 파마한다고 티가 나진 않겠죠? 뭐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티가 안 나죠. 그러니까 내가 멋부렸다 이런 느낌을 사람들한테 주고 싶진 않은데 네. 멋은 조금 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멋을 부렸는지도 몰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팩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파마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살짝 멋부렸네. 이렇게 알 정도면, 저 같은 사람이 살짝 앞머리를 기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그쵸, 있어. 그쵸. 머리가 살짝 길었네. 근데 일반적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머리를 다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패션에 1도 모른다 그래서 살짝 변화를 주고 싶긴 한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해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게 가장 포인트죠. 이분 자체를 모를 수도 있죠. 많이 했는데 뭐 아예 모를 수도 있고요. 누구시죠? 뭐 어디 오신 거예요?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르냐면 가끔 여자친구가 염색해서 색깔이 굉장히 살짝 달라졌는데 예. 매일 봤던 사이인데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그럴 수 많거든요. 있죠. 근데 이 남자분은 가뜩이나 주변에 사람 없는데 혼자 앞에 머리를 좀 볶았어. 머리가 뭐 탔던 볶았던 뭐 빠졌던 사람들이 몰라 그거는 어떻게 알아 지금. 채팅창에 드래피님, 너 안 와도 몰라.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티나지 않게 꾸미고 싶다. 꾸안꾸가 제일 어렵습니다. 베텐러들은 꾸안꾸는 아예 아무 변화가 네. 없어 보이고요. 아예 없어요. 아예 이제 완전히 밀거나 뭐 브로콜리 머리를 하거나 그렇죠. 아예 그냥 뭐 굴리트 머리를 하거나 머리를 밀면 아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존재감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티를 엄청 많이 내서 꾸며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상한 시선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소심해서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세요. 그쵸.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마도 하다 보면 지금 헤어스타일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렇죠. 돈 네. 많이 들어요. 넌 잘려도 모른다라고 하시면 있는데 지금 계속 존재감 어필을 먼저 해야 된다고. 네. 예. 그런 거죠. 자, 일단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그래요. 한번 네. 해보시고 익명이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렇게 꾸미신 분들은 거의 집에 있어요. 안 불러. 왜 이렇게 안 부르는 거야? 네. 거울만 계속 봐. 네. 그렇죠. 대친 오지거나 복근 오지거나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7273님 네. 남자분입니다. 회사 선배님께 자꾸 단아까 말투를 쓰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고치나요? 선배 앞에서 너무 긴장하기도 하고 일목요연하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선배님이 그만하라고 하셔서 고쳐보려고요. 꿀팁 있을까요? 이분은 제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약간 그렇죠. 남자분들은 특히 단아까체가 그냥 입에 배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군대 가서 좀 놀랬던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말이 안 되는 문장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뭐지 말입니다. 그거. 예. 예. 식사하셨지 말입니다. 무슨 문법이야 이게. 식사하셨지 말입니까는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예. 훈련 갔다 왔지 말입니다. 이게 예. 무슨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그렇게 다 쓰더라고 그렇게. 그렇죠. 전 그래서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쓰고 자기들끼리 되게 웃지도 않고 말을 잘하네.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빵 터진 거 뭐였냐면 훈련소 때 네네. 중대장이 위에 중령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잘 왔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쓰네 말을. 그래서 그때 그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도 물이 들어서 이런 말을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선배한테까지 회사 선배인데 이렇게 말을 쓰는 이유는 제대를 한 지 얼마 안 됐다든가 예. 이 선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나오는 건데 초반부터 좀 장난치는 게 좀 길들여져야 말이 편하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말을 짧게 해야 돼요. 선배님 요것 좀요. 요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요를. 네.
이것 좀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어허. 식사하셨습니까? 전 밥 먹었지 말입니다. 꺼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윗사람들도 군대 생활 했더라도 군대 말투 쓰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굉장히 좀 얘가 좀 올드한 것 같고 예. 사고방식 딱 막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자를 많이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말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너무 싫어요. 소해 말투로 하면 어떠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어떤 말투죠? 다 뒤에 요를 붙이는 거죠. 다요요? 저 밥 먹었다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또 한다 그러면 어색할 수 있고 선배가 말투 좀 바꿔 이러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약간 꼰대 같은 선배님들은요 이런 말들을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나한테 격을 좀 차리네. 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반부터 약간 어려웠던 선배인 것 같은데 그쪽에다가 이제 뭐 많은 대사량을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단아 까로 끝나는 것 같은데 요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장난치고 친해지면 이게 말이 약간씩 풀려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식사하셨지 말입니다요. 네. 예. 진짜 이거 약간 힘들어요. 군소의 말투. 예. 그런 거죠. 아무튼 뭐 사실 태양의 후예 때문에 예. 뭐뭐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엔 또 약간 트렌디한 말처럼 통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잠깐 예. 그랬던 거고 이게 이제 남자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기를 따르는 후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서 장난도 좀 많이 치고 말도 좀 편하게 하고 진짜 형처럼 하다 보면 어느덧 이 말을 내가 했었나라는 식으로 이미 지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7273님께 용국이의 일침. 근데 안 좋은 거 뭐냐면 너무 말을 편하게 하면 너 말을 너무 막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요만 하시는 게 낫다. 자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백성진님 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명이 나왔네요. 싹 다 남자분이네요. 그렇네요. 아내가 요리를 좀 못하는데 계속 맛있냐고 물어봅니다. 아직까진 맛있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맛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예. 힘든 생활을 겪고 계시네요. 오랫동안 계속 맛있다고 일단 했었다. 신혼이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뭐 10년 정도로 그렇게 사셨으면 좀 고통스러우셨을 수도 있네요. 그렇네요. 10년 동안 물어봤으면 진짜 너무 많이 물어본 건데 예. 이게 여자친구가 초반에 연애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자기가 한 음식을 남자친구가 잘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네네. 근데 여자분들도 좀 이게 좀 과하게 되면 아직 안 먹었는데 맛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안 씹었어 지금. 근데 맛있어? 기다려봐봐. 아니 맛있냐고 이거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사연을 딱 보자마자 예전에 TV에서 봤던 게 하나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예능 프로에 나왔어요. 여자 아나운서 분이었는데 결혼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경우예요. 자기는 음식을 너무 못한대요. 근데 남편이 너무 맛있게 먹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날도 뭐 이렇게 하다가 급해서 뭐 이렇게 추어탕인가? 예. 뭐 하여튼 뭐 하나 끓였는데 매운탕을 하나 끓였는데 간을 안 본 거예요. 간을 안 보고 간을 안 봤네. 남편 딱 봤는데 남편이 이제 회사 나가려고 양복 입고 밥을 먹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맛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먹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혼자 슬쩍 해갖고 이렇게 떠먹어봤는데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금붕어 어항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비린향이 비린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 이거 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넌 혀가 없냐? 이렇게 참고 사는 남편들이 많아요. 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때도 자기가 얘기했던 게 아니 이렇게 내가 음식을 난 잘하는 줄 몰랐는데 네네. 결국에는 남편이 참아준 거였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남편분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다음부터는 집에서 밥을 못 먹죠. 왜 내가 맛없다며? 무설인. 예. 혀실종. 네,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설좌.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예. 밖에서 뭘 조금 먹고 들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뭔가 늪지대의 맛. 네. 예. 그리고 이제 늪을 한 숟갈 떠먹은 느낌. 이게 와이프가 차려주는 음식은 집에 애들이 없으면 둘만 있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으면 절대 양이 줄지 않아요. 버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그냥 먹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이걸 실명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청진 씨. 약간의 그 아내분께서도 베텐을 듣고 있길 바라는 은근한 바람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예. 이미 뭐 다 밝혀졌고요. 예. 와이프분은 음식을 잘 못하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일단 중요한 거는요. 음식 맛을 떠나서 허기가 지면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밥을 집에서 못 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내분께서 밑밥 가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이 정도로니까 만족할 건 먹고 아니면 네가 해 먹어. 밑밥을 까는 확실한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남편분한테만 밥을 주고 본인은 난 이미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한 밑밥이에요. 그런가요? 같이 먹는 건 아니고 이렇게 따로 준비할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내 이걸 네. 먹네. 잘 먹는다. 잘 참는구나. 네, 이게 사실 되네. 이거죠. 이것도 먹네. 이것도 참어?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 먹는 게 솔직히 약간 이게 진짜 맛있으면 너무 맛있게 먹는데 또 살짝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맛있다 그래서 막 너무 감정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또 그 반찬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 만족감을 너무 표시하면 이제 네. 그거 이게 입맛에 맞는구나. 하고 이거구나. 그것만 그래서 해줄 수 있습니다. 약간 본인이 이거는 아내분도 맛이 없는데 이 간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그렇게 계속 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대답과 제스처를 굉장히 잘 섞어서 예. 쓰셔야지 약간 밥 먹는데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죠. 리액션은 좀 솔직하게. 네. 예. 자, 백성진님께 용국이의 일침. 결혼을 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혀를 잃는 경우가 많죠.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장우진님 남자분입니다. 밤낚시가 가고 싶은데 아내에게 야근 업무 한다고 둘러대고 밤낚시를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낚시 얘기를 하고 가야 될까요? 둘 중 뭐라고 해야 편안하게 낚시를 하러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다 불쌍한 남자들의 사연들이 왔네요. 실명이고요. 네, 전부 다 실명이고 맛없는데 맛있다고 얘기해야 되냐, 예. 낚시를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거죠. 이분들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려고 결혼했어가 일단 정답이고요. 베테네 오늘 그래도 좀 결혼하신 분들이 좀 보냈네요. 네,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갔다 온다 한들 냄새가 납니다. 비린내. 호린내가 호린내. 나죠. 무조건 나요. 이게 서울에 만약에 사시는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낚시를 밤낚시를 하러 간다는 얘기는 일단 외곽적으로 좀 빠져야 되잖아요. 차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겨울이고 히터를 또 틀잖아요. 그럼 이게 냄새가 싹 배겨요. 잘못되거든요. 초반에 얘기를 사실대로 하는 게 낫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머리 아프다면 그냥 와이프한테 용돈을 주고 가면 됩니다. 너무 편하죠. 갔다 와. 돈을 좀 써야 된다. 네. 나 오늘 친구들이랑 밤낚시 가기로 했는데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테레비 보고 있어. 10만 원 딱 줘요. 다녀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편한 거죠. 10만 원은 될라나? 되죠. 아니, 충분히 됩니다. 당신도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 그러니까 던지는 말이 굉장히 2, 중요해요. 30. 성재 씨처럼 밖에 나가서라는 말이 실수로 나가잖아요. 예. 그 2, 30이 넘어가는 거고 그런가요? 집에서 심심할 때 치킨이나 먹어보면 10만 원 내려가는 거예요. 네. 굉장히 틀린 거죠. 아하. 그렇죠. 언행 일치가 돼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뭐 저녁 시간이 되기 좀 전이다. 그러면 밖에 나가는 게 맞잖아. 그때 2, 30이고 밥이 좀 늦었어. 10시가 넘어갔어. 그럼 나갈 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10만 원이죠. 역시 결혼 안 하니까 잘 모르네요. 이게 가장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이프도 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을 해주고 본인이 떠나면 낚시를 정말 잘할 수 있고 와이프한테 뭐라고 이렇게 눈치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하. 정말 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무분함 클라스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잘 모르네요. 네, 너무 힘들게 사십니다, 다들. 자, 장우진님께 용국이의 일침. 솔직하게 얘기하면 와이프분도 그렇게 막 같이 있고 싶어 하진 않아요. 가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밤낚시 가는 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자, 오늘도 배성재의 텐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함께 하셨고요. 정용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배성재의 텐 2021년 3월 8일 월요일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외롭지도 괴롭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